네, 안녕하세요. 장수개미입니다. 오늘은 미국 머크사 사례를 하나 가지고 우리가 제약바이오에서 어떻게 투자 아이디어를 건져 올릴 수 있을까 하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코비드 치료제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이 머크의 몰누피라비르는 긴급 사용 승인을 넣었죠. 이 향후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면 좋을 듯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무난하게 승인을 받으리라 생각을 하고, 이 몰누피라비르 관련한 영상은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올린 미국 머크 관련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이분 누구신지 다들 아실 겁니다. 이 와신 상담의 장본인인 이 로즈 펄미터 전 머크 이 R&D 총괄 사장님이신데요. 아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이 키트루다의 아버지라고 불릴 만한 분이고, 현재 머크 항암제 파이프라인의 설계자죠. 이 많은 일을 하신 이 펄미터 할아버지가 이 8년 가까이 임기를 마치고 2021년 1월에 은퇴한다 라는 공지를 미국 머크는 이미 2020년 10월에 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으로는 어떤 분이 오시나 했는데 저 여기서 정말 놀랐습니다. 펄미터 박사의 뒤를 이어서 이 딘 리라는 분이 새롭게 임명이 되었는데, 2017년에 머크에 입사를 해서 2021년 1월에 연구개발 총괄 사장이 된 거니까 굉장히 빠른 승진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나이도 젊고요. 그런데 제가 가장 궁금했던 건 당연히 MD가 대부분 총괄을 하는데 이분의 전공이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머크가 최근 항암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무난하다면 항암 파트를 전공하거나 온콜로지를 전공하거나 혹은 역시나 이뮤놀로지를 전공하고 이 연구에 오신 분을 임명하지 않을까 했는데, 머크는 이분 보시는 것처럼 이 순환기 내과 의사입니다. 2021년 1월에 임명되면서 펄미터 박사님께 업무 인수인 기회를 6개월 받고, 이 3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 머크는 전격적으로 엑셀레론 파마를 115억 달러에 인수하는 대형 딜을 냈습니다. 물론 업무 인수하면서도 우리 펄미터 박사님은 머크 항암제 포트를 엄청 사들였습니다. 2021년 9월 30일 머크는 전격적으로 이 엑셀레론 파마 인수를 발표했는데,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115억 달러니까 한화로 13조 원이 넘는 정말 메가딜입니다. 그런데 왜 놀랬냐 하면은, 애초에 인선 발표를 할 때 제가 한 생각은 머크가 설마 다시 순환기 포트를 강화하려고 하나 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왜 재미있는 일이냐면, 머크는 역사적으로 보면 세계대전 당시에 이 항생제 출시로 돈을 벌어서 1960년대 이 고지혈증 치료제를 시작으로 해서 고혈압 약제나 경구용 당뇨, 그리고 다양한 만성질환 치료제, 그리고 2010년도에 들어오면서 이 백신 파이프라인으로 약제 개발의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형들도 아시겠지만 2016년 들어서면서 이 키투르다라는 새로운 계열의 항암 약제를 선보이면서 지금은 이 시장의 판도뿐만 아니라 이 항악성 종양 치료 가이드라인 자체를 바꿔놓은 역사에 또 길이 남을 약제를 이 총력으로 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뜬금없이 순환기 약제를 메가딜로 들고 나왔다는 건 어찌 보면 뜨악할 일이죠. 그런데 저는 사실 이 딜을 보면서, 저는 현재 보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머크 주식을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이 나름 안심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항암제가 대세라고 전력을 다하고는 있지만 그 이면에서는 또다시 새로운 기회와 이 자본의 확대 재생산 의지가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현재 글로벌 상황을 보면 순환기 약제들은 개발이 될 만큼 개발이 된 거 아니냐 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전혀 예상치 못하게 순환기 약제를 머크는 들고 나왔습니다. 네, 이야기가 조금 길었는데요. 그럼 왜 엑셀레론을 인수했을까 하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머크는 엑셀레론 인수로 PAH, 그러니까 이 폐동맥 고혈압 후보 약물인 이 소타터셉터를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또 한번 놀라는 게 이거 단백질 의약품이라는 거죠. 피하 주사제라는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실제 순환기 약제의 개발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이 제네틱, 그러니까
유전학 관련된 연구를 적용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이걸 보면 이 순환기 시장에서 앞으로 벌어질 일들도 어렴풋이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재미가 없을 것 같은 이 순환기 시장에도 다시 불이 붙을 수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게 투자와 무슨 상관인데 하실 수도 있는데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나라는 해당 환자도 적은 편이고 이 보험급여 이슈로 굉장히 제한된 처방을 하고 있지만 글로벌에서 보면 이 폐동맥 고혈압 시장은 제가 여기 표시해 둔 대로 이 네 가지 클래스의 약제들이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PDE5 이니비터나 아니면 ERA 그리고 제가 존슨앤존슨 이야기할 때 말씀드린 PAH 신약 업트라비가 속해 있는 여기 프로스타사이클린 작용제 그리고 SGC 계열 이렇게 4개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래도 복잡하실 테니까 조금 더 단순하게 볼게요. 각 클래스 대표 약제들을 한번 나눠봤는데요. 여기에다가 우리 한번 회사를 붙여볼게요. 짠 하고 회사를 붙이면 이제 형들도 느낌이 조금 오시죠? 화이자의 비아그라나 릴리의 시알리스는 이 발기부전 치료제이지만 저용량으로는 이 폐동맥 고혈압 치료제로도 쓰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대세는 역시나 이 2개 클래스, 그러니까 이거 하나랑 요거 하나인데요. 엔도텔린 리세터 안타고니스트랑 프로스타사이클린 아고니스트인데 형들은 뭐 이 클래스 이런 건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거는 대세 약제를 파는 회사가 같다는 거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존슨앤존슨입니다. 그럼 여기 옆에 이 SGC 계열 약제를 보시게 되는데 사실 이 약제도 이 새로운 클래스 축에 들어갑니다. 리오시구아 바이엘과 머크가 공동 개발해서 공동 판매 중인데 이미 기출시된 리오시구안 그러니까 이 산품명 아덴파스를 보유하고 있는 머크가 여기에 또 완전히 새로운 클래스 약제를 추가로 진입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 이 약제가 이 질환에서는 최초의 클래스이기도 하고 특정 단백질을 타겟으로 하는 항체 의약품이다라는 겁니다. 존슨앤존슨 입장에서는 그간 따뜻하게 이 시장에서 과점 지배자였는데 조금 신경을 쓰일만 하겠죠. 그럼 이 PAH 시장 규모는 어떠한가 살펴보면 2019년 기준으로 마켓 사이즈는 57억 달러로 하나로 6조 7,400억 정도 됩니다. 작지 않죠? 물론 이 시장의 반 이상을 존슨앤존슨이 따뜻하게 가져가고 있었고요. 그런데 이 시장도 날로 커지고 있는 터라 2026년경 되면은 75억 달러 정도, 그러니까 하나로 거의 10조 원에 육박하게 되기 때문에 확실한 약이 있으면 경쟁이 별로 없는 시장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키트루다 특허 만료에 대비해서 다양하게 성장 팩터를 만들어 두겠다는 머크의 의지입니다. 머크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이 새로 출시한 만성 신부전 치료제인 이 버큐오,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폐동맥 치료제 아덴파스,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클래스인 이 소타터셉트, 그리고 개발 중인 코드명 MK5475, 신부정맥 혈전증 치료제로 개발되고 있는 MK2060으로 이 머크는 순환기 시장을 세분화하고 확대해서 이 항암제 그 이후도 보면서 투자를 하고 있고 그 중심에 이제 딘 리라는 R&D 사장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업의 역사적인 발전 과정을 보면 창조하고 파괴하고 또 창조하는 시나리오를 미리 대비하고 쓰려고 하는 건데 이게 정말 장기 지속 가능한 기업에 투자하고 싶은 투자자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몰루피라비르 나오면 한번 튀겠지 뭐 이런 위로 저한테 물어보시는 우리 M사분들이 저한테 있는데 다시 한번 본인 회사를 찬찬히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도 애사심이 그래 눈꽃만큼이라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죄송합니다. 뭐 주식 판다고 해갖고 애사심이 없는 건 아니죠. 어쨌든 소타터셉트와 더불어서 이 엑셀러론 인수로 이미 시장에 기출시된 이 지중해성 빈혈 치료제 레블로질, 이거 사실 루스파터셉터인데 확보하게 되었는데 이 약제가 원래 이 다발골수종의 명가인 세일진 약제인데 이 세일진이 BMS에 인수되면서 머크는 BMS와 이 혈액암 시장에서 포트를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여담이지만 하고 있는 혈액암 전 영역에서
겹치는 게 BMS와 노바티스거든요. 이 두 회사의 질긴 경쟁 구도도 앞으로 계속 이어나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형들 여기 보시면 이 엑셀레로는 TGF 베타 이 신호 전달에 관여하는 이 다양한 리간드와 리셉터를 연구하고 있었는데 머크가 PAH도 분명히 유망한 클래스로 보았겠지만 TGF 베타 여기에 관심이 확실히 많아 보입니다. 한국에도 이 매드팩토가 이 분야를 연구 임상 중인데 최근에 보면 이 매드팩토 주가는 52주 신저가를 경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 TGF와 연계해서 잘 보면 또 거래 기회가 생길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기사를 하나 같이 볼 건데요. 엑셀레론을 인수하는 발표하기 2달 조금 되기 전에 이 딘리가 네이처 리뷰에 이 드럭 디스커버리와 인터뷰한 기사가 있습니다. 풀 텍스트를 한번 읽어보시려면 네이처 리뷰 들어가셔서 이 제목을 검색하시면 보실 수가 있어요. 제목이 재미있죠? 머크 너희 면역항암제 명가 그 다음이 뭐냐? 뭐 이런 제목인데 신임 R&D 사장이 시장의 우려에 대한 인터뷰를 아카데믹하게 진행합니다. 네, 그러면 기사의 질문과 답을 조금 요약해 보겠습니다. 의역이 될 수 있으니까 제가 영어 잘 못해요. 형들은 정확한 뜻을 보시려면 이 원문을 보시면 됩니다. 기자가 이 펄뮤터 박사에게 인수인계 받은 지 7개월이 흘렀는데 R&D 플랜이 뭐냐라고 묻습니다. 솔직히 키트루다 특허가 풀리는 2028년 사실 한참 남았는데 시장은 잘 돼도 걱정이고요. 안 돼도 걱정이죠. 딘 사장이 회사는 공격적으로 항암제에 투자를 해왔고 이제는 실행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 학자시고 많이 배운 분이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주식쟁이니까 제가 풀어서 읽으면 그동안 이 키트루다 개발하느라 돈도 많이 썼고 지금도 임상에 돈이 많이 들어가 고로 우리 많이 팔 거다. 여차하면 가격 인상이다. 뭐 이런 말입니다. 다음 문단을 보시면 2028년 키트루다 이유를 대비하는 게 내가 여기 임명된 목적 중 하나인데 우리는 여러 다른 기초 제품이나 프로그램, 플랫폼 등을 찾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풀었으면 이미 전임자께서 많은 항암제 파이프라인을 갖춰 놓았지만 여전히 배가 고프다. 고로 우리는 다시 사냥에 나설 것이다. 이런 말이죠. 키트루다에 너무 기대는 거에 대해서 걱정이 안 드냐? 라는 질문에는 기업 입장에서는 단기적인 재무 상황뿐만 아니라 미래도 생각해야 된다. 피디온 재직 즉 그러니까 키트루다의 과잉 의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질문할 때 다른 회사가 직면해 왔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풀어 읽으면 임마 우리도 FB같이 단일 제품의 전체 매출 비중이 큰 회사의 사례를 왜 모르겠냐. 걱정하지 마라. 우리 사냥 간다. 뭐 이런 거죠. 다음으로 코비드19 백신 하다가 빨리 접었는데 여기서 뭘 배웠냐. mRNA 백신에서 상대적 성공에서는 또 뭘 배웠냐. 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중요한 대답이 있죠.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요. mRNA는 현재는 확실히 검증된 플랫폼이다. 여기서 확실히 검증된이 되게 중요합니다. 2019년만 하더라도 이게 확실이라는 단어가 붙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형들 제가 누누이 이야기 드리지만 mRNA 회사는 장기로 꼭 하나 가지고 가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회사가 꼭 모더나는 아니에요. 저도 모더나 없어요. 계속 볼게요. 이 블라블라 계속 이야기하고 마지막 문단에 보시면 히든니즈가 살짝 나오는데요. 이 대형 제약사의 이슈는 불분명한 이점을 가진 제품의 초점을 이제는 맞춰야 되고 이 데이터와 테크놀로지의 관계에서 이 사이클 타임도 이해해야 한다. 정말 애매모호하게 이야기하죠. 계속 보시죠. 코비드19의 경우 이 성공한 회사들은 그들의 이 휠하우스로 갔다. 그러니까 코비드19로 성공한 회사들은 그들이 제일 잘하는 분야에 집중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또 나옵니다. 나중에 살 수 있어 하던 제약사들은 사이클 타임이 짧아지면 그것을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대답을 하면서 끝을 맺습니다. 풀었으면 우리도 백신 포트가 있었기 때문에 코비드19가 터졌을 때 뭐라도 해보다가 바로 접을 수 있었고
리스펙 같은 회사들과 다양한 라이센스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몰누피라비르와 같은 일대의 기회를 잡을 수 있었던 거다. 고로 이 제약 시장과 환경이 바뀌는 시기에 어리버리할 시간이 없다. 확실한 데이터나 제품이 아니다 하더라도 잠재력을 보고 질러야 한다. 어리버리 하다가는 기회가 다 날아간다. 뭐 이런 말입니다. 머크의 경우만 보더라도 현재 CEO가 이 파이낸스 출신이고 최근 인터뷰에서 향후 몇 년간 이 데이터 제조표가 깨지더라도 이 파이프라인 확충에 모든 걸 걸겠다고 했으니까 머크의 파이프라인의 사냥은 계속되리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변화에 있어서도 우리가 많은 아이디어를 건져 올릴 수 있습니다. 물론 아이디어만 있으면 안정성이 떨어지는데 최소한 머크 정도 되면 형들이 망하거나 잠 못 잘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다마고치는 여전히 좋은 가격에 또 일부 매도를 하고 조금 보유하고 있는데 머크의 스탠스를 보면 좀 더 보유자분들은 계속해서 보유해도 되겠다 싶습니다. 네, 형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머크 관련한 PT와 기사로 이 투자 아이디어를 건져 올리는 방법을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뭐 아이디어도 좋고 거기에 가격까지 좋다면 이 자산의 일부를 포트폴리오에 조금 담아도 되겠고 자신의 포트를 재점검해 봐도 좋을 듯 합니다. 최근 날이 너무 좋아서 제가 이산저산으로 쏘다니느라 이 별로 업데이트를 못했는데 제가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이 대충 어떤 상황인지 어떤 재무 상태를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될 건지 어렴풋이는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지금 보니까 계좌는 괜찮아요. 보니까 가을인데 핑크뮬리 뭐 그라스나 억새꽃이나 이 단풍들도 많이들 보시면서 이 재미있게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또 산에 가야 되거든요. 형들 우리 장수해요. 시작은 등산 동아리였을걸? 정원이가 등산 좋아하고 공룡능선 좋아해서 친구들하고도 같이 가려고 이름을 공룡능선이라고 지었는데 거기 무지 힘든 코스 아니에요?